예, 다음은 이어서 ALC 패널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C 판넬은 철근으로 보강된 고온 고압으로 전기 양생한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을 ALC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패널을 건축물의 지붕, 바닥, 외벽, 칸막이 벽 또는 내력 부재로 사용하는 것을 ALC 패널 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ALC 패널의 외벽 패널 공법은 수직 철근 공법, 다른 말로 보강근 삽입 공법, 철근 매립 공법이라 그러고 슬라이드 공법, 조립 공법, 커브 플레이트 공법, 타이 플레이트 공법, 오벌트 공법 등이 있고요. 조금 내용이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 철근 공법은 패널 간의 접합부에 접합 철물을 통해 수직 보강 철근을 배건하고 틈새는 모르타르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 공법을 이야기하고요. 슬라이드 공법은 패널 간의 수직 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 철근을 배건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고 상부는 백체의 변형을 받아 슬라이드 움직일 수 있게끔 미끄러질 수 있게끔 된 것으로서 수직벽 패널 설치 공법이 되겠고요. 볼트 조인 공법은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의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지붕 패널 설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커버 플레이트,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 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타이 플레이트는 양단부를 타이 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서 고정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32장에 대한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건축 생산의 공업화 추진과 관계가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가, 현장 작업을 가능한 감소시킨다. 나, 작업의 반복을 가능한 한 많게 한다. 다, 작업을 표준화한다. 라, 작업량을 최대화한다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건축 생산의 공업화 추진에 있어서는 작업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프리패브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공장 생산이기 때문에 가 제품의 품질을 균일화, 고품질을 할 수 있고 나 제품 작업의 기계화로 노무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다 공장 생산으로 기계화하여 부재의 규격을 쉽게 변형할 수 있다. 공장 생산이 되고 기계화되게 되면은 부재의 규격을 쉽게 변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조립하는 이 찍어내듯이 하기 때문에 쉽게 변형할 수 없다는 것. 라, 자재를 규격화하여 표준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공장 생산으로 기계화하여 부재의 규격을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건축 공사 중 커튼월 공사와에 관한 다음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 커튼월을 구조체에 설치할 때는 비계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봅니다. 커튼월 공사에서 구조체를 설치할 때는 외부 비계 없이 벽면에 골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계를 수십 층 되는 곳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비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 공사의 상당 부분을 공장 제작하므로 현장 공정을 크게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 제조 공정의 경우 전체 공정 계획을 고려하여 출하 계획 작성함으로써 작업 중단이 생기지 않고 즉시 생산이 되도록 유도하고요. 라 커튼홀 부재의 긴결 방식은 슬라이드 방식, 회전 방식, 고정 방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다음은 공법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내용은
미리 공장 생산한 기둥이나 보, 바닥판, 외벽, 내벽 등을 한 층씩 쌓아 올라가는 조립식으로 구조체를 구축하고 이어서 마감 및 설비 공사까지 포함하여 차례로 한 층씩 완성해가는 그런 공법은 적층, 한 층씩 쌓아 올라간다는 뜻으로서 적층 공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602페이지 5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명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판재의 배건은 그 두께가 100mm 미만일 때에는 단건, 철건을 양면 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배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품의 철건 피복 두께는 부재의 두께가 75mm 이상인 경우에 외부에 노출될 때에는 18mm 이상, 그리고 노출되지 않을 때에는 15mm 이상으로 한다. 캠벌은 고정하중에 의한 보의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볼을 위로 휘게 하는 것이다. 틸트업 공법은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부어 넣고 타령하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문제 어렵게 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틸트업 공법은 지상의 평면에서 벽판 구조체를 제작한 후에 이를 수직으로 일으켜 세우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6번 자, 여러분들은 이 틸트업, 리프트업 공법을 한번 그림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6번 본 기둥 또는 가설 기둥을 먼저 시공하고 이것을 반력 기둥으로 하여 지상에서 미리 조립한 대지붕 등 구조체를 소정의 위치까지 유압적으로 양중 끌어올려서 설치하는 공법은 리프트업 공법을 이야기하는데, 리프트 끌어올린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리프트업 공법은 지상에서 슬래브, 벽 등을 PC판으로 제작하고 소정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접합 고정하는 공법이 리프트업 공법입니다. 틸트업은 세우는 공법, 세우고 리프트업은 끌어올려서 조립하는 공법을 이야기합니다. 7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공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시멘트량은 최소 값은 300kg per 큐빅미터, 단위 체적당 300kg을 한다. 접합부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물 결합 제비는 55% 이하이다. 콘크리트에 함유되는 염화물량은 염화나트륨 NaCl로서 단위 체적당 0.3kg 이하로 한다. 다음에 동결 융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콘크리트는 AE 콘크리트를 한다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1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은 염화물 이온량으로서는 단위 체액당 0.3kg이고요. 다음에 잔골재의 염화물 양, 염화나트륨으로서는 0.04% 이하입니다. 하나는 단위가 단위 체액당 킬로그램으로, 하나는 퍼센트로 표시하니까 주의해서 보도록 합니다. 8번 커튼월을 외관 형태로 분류할 때 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오른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커튼월의 외관 형태별 분류입니다. 외관 형태에 따라서 스팬드럴 방식, 수평이 강조된 것, 색기둥 방식, 다른 말로 멀리한 방식인데 수직이 강조된 것, 격자 방식, 수직 수평, 피업 방식은 모두 다 싸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색기둥 오른쪽에 왼쪽에 스팬드를 격자 내력벽 방식인데 내력벽 방식은 여기에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3페이지 9번입니다. 다음 중 커튼월의 분류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커튼월의 외관 형태에 따른 분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립 방식은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문제에 따라서 색기둥이라고도 하고 멀리언이라고도 하니까 다음에 격자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와 한글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다음 10번째, 커튼월 공사에서 긴결을 위한 패스너 혹은 파스너가 가져야 할 기능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구조체에 긴결되어 하중, 풍력, 지진, 팽창에 대항할 수 있는 강도,
나 시공오차의 흡수를 위한 상하좌우 전후의 위치 조정. 다음에 다 고층 구조물의 자중을 줄이기 위한 경량성. 라 내화 성능, 열 팽창 흡수 등을 통한 내구성. 오른쪽에 보면은 자 패스너의 요구 조건 기능으로서는 내력, 변이 추종성, 다음에 시공성, 다음에 내구성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11번 커튼홀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먼저 보고 이야기할게요. 커튼홀의 성능 시험으로서는 통상 크게 풍동 시험과 실물대 모형 시험이 있고요. 실물대 모형 시험에서 종류는 예비시험, 기밀시험, 정합수밀시험, 동합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이 있으니까 왼쪽을 보게 되면 내풍화 강도, 첨간 변화에 대한 추종성, 기밀성, 인장 강도 되어 있는데 인장 강도 시험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고층 건축공사에서 커튼홀의 성능 시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밀시험, 내화시험, 풍합시험, 인장시험인데 인장시험은 관계가 없습니다. 커튼홀의 성능시험 항목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풍동시험, 정합수밀시험, 실물대 모형시험, 패널시험. 마찬가지로 패널시험은 관계가 없습니다. 14번 다음 중 커튼홀 공사의 실물대 모형시험에서 행하는 시험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풍동시험, 설계 풍압력에 의한 변이 측정,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 측정, 누수검사와 창문의 열 손실 측정인데 풍동시험은 이 실물대 모형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커튼홀의 성능시험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게 풍동시험과 실물대 모형시험으로 나뉘고요. 주요 실물대 모형시험의 종류로는 예비시험, 기밀시험, 정합수밀시험, 동합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이 있고요. 기타 실물대 모형시험의 종류로서는 첨간변이시험, 다음에 열순환시험, 다음에 열전달, 결로저항시험 등도 함께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60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ALC의 시공 전에 확인 및 준비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가 화학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방호 처리를 한다. 나 쌓기 직전의 블록이나 설치 직전의 패널은 서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른쪽에 봅니다. ALC는 고온고압 양생한 콘크리트로서 흡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쌓기 직전의 블록이나 설치 직전의 패널에는 기건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쓰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 봅니다. 블록이나 패널 나누기를 하여 먹매김하고 개구부 및 설비용 배관 등이 위치한 곳에는 작업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작업 부위는 작업 전에 청소를 하고 바닥에 균일하지 않은 곳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평을 맞춘다 되어 있습니다. 16번 다음 중 ALC의 패널의 설치 공법이 아닌 것은 오른쪽에 먼저 봅니다. 수직 철근 공법, 슬라이드 공법, 볼트 조인 공법, 커브 플레이트 공법, 타이 플레이트 공법, 오볼트 공법이 있는데 나와 같이 피치 공법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파트 13 마감 및 기타 공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07페이지입니다. 자, 33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감 및 기타 공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에서는 도장공사 7공사와 다음에 합성 수지공사, 다음에 금속공사, 다음에 단열공사, 바닥공사 등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하면은 아마 이 시공학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장공사 7공사입니다. 도장공사 또는 7공사라 하고요. 도장의 원료입니다. 원료. 유류, 오일을 이야기합니다. 기름류, 안료, 다음에 건조제, 다음에 희석제,
용제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요. 유류는 상온에서 액체이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물에 녹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도료에 사용되는 사용되고 건조가 잘 되는 것을 건성유라고 합니다. 페인트용 기름으로 식물성 기름을 가열하여 정제한 것을 보일드유라 합니다. 그래서 건성유, 보일드유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합니다. 예, 다음은 안료입니다. 안료. 물, 기름 등에 용해되지 않는 불투명 그리고 유색의 고체 분말입니다. 색깔을 낸다는 뜻입니다. 물체의 바탕에 색깔을 주어 불투명하게 은폐한다. 쉽게 말해서 페인트에서 색깔을 내는 것은 안료입니다. 그래서 도장면에 접착되어 물체 보호, 다음에 부식 방지, 내구력 정진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조제 드라이어는 보일드유의 산화 건조를 촉진하기 위한 첨가제이고, 유성 페인트와 같이 건조가 느린 도료의 건조를 촉진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겨울철에 건조가 느리므로 겨울철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건조제가 되겠고, 건조제로는 코발트 건조제, 만강 건조제, 납 건조제, 칼슘 건조제, 아연 건조제 등이 있습니다. 희석제입니다. 시너를 이야기하고, 시너 또는 휘발성 용제라 하며 도장이 완료된 후에 건조하면 소실되는 것으로서 휘발유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도료 등의 유동성을 주고, 그러니까 잘 풀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을 주고 적당한 점도나 조도를 만드는 용제이고, 희석제로서는 테라핀유나 시너, 가장 대표적인 시너죠. 휘발성이 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제는 고체를 녹여서 용액으로 하기 위한 액체로서 솔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장 후에 정벌 하다. 희석제나 용제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도막은, 페인트의 막은 얇게 여러 번 도장, 페인트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만에 두꺼운 것을 한 번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서 페인트를 해주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도막의 건조는 매회 충분히 행한다. 세 번째, 저온 다습하거나 통풍이 심한 때는 피하고 직사일광을 가능한 피한다는 것. 네 번째, 다음 도장을 하였는지 안 했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바탕 도장부터 마감 도장까지 매회 색깔을 바꾸어 도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야간에는 색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시공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장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페인팅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자, 주위에 기온이 5도씨 미만인 경우에 춥기 때문에 페인트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작업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기온이 5도씨 미만인 경우에는 불가능하고요. 상대 습도가 85% 이하인 초과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하고, 눈과 비가 올 때도 안 되고, 안개가 끼었을 때, 환기 불충분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도막에 물방울, 떨뜨기, 흙먼지 등이 부착되기 쉬운 경우에도 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은 시공 순서입니다. 각 공법의 공통적인 시공 순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바탕 면 만들기입니다. 도장 페인트 작업을 하기 전에 그 하부에 있는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청 도장입니다. 농막이 도장이라고 하는데 강제의 내구 연한을 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도장입니다. 다른 부위가 아니라 쇠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구조, 철굴 구조에서 기타 등등 강제에 대해서 농막이 도장, 방청 도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티 작업은 바탕면의 우묵한 구멍이나 빈틈, 틈설이 갈라진 곳, 훼손이 된 이러한 곳에 구멍 땜용 버티를 메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얇게 눌러 채우고 이렇게
건조 후에 연마지로 마무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퍼티 작업은 흠이 있는 곳에 구멍을 메우거나 틈을 메우는 작업, 흡수 방지제,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목재에, 이번에는 목재입니다. 목재의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 방지 도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착색은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색올림이라 합니다. 착색제를 첨가하여 도장을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이 없애는 것을 우리가 착색, 색올림이라 그러고, 눈먹임, 눈 메꿈은 눈먹임제를 빳빳한 털붓, 나무 주걱, 쇠 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 결의 잔 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를 닦아내는 것을 눈먹임이라 합니다. 다음에 갈기, 연마라고 하는 것은 연마지, 보통 샌드페이퍼를 이야기합니다. 사포,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도장을 하기 위해서, 페인팅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도장 공법에서는 붓이나 롤러를 쓰는 경우가 있고, 주걱, 헤라나 레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스프레이 도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프레이, 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주걱 도장은 높은 뻗띠나 충전재를 이용하여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고, 레기 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되고 도장에 필요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레기로 끌고 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로 바닥재 도장에 사용이 되고요. 스프레이 도장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장면에 300mm 글을 두고 도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탕 만들기. 자, 바탕 처리라고 하는데 이제 페인팅 작업을 하는 재료가 강재냐, 금속재냐, 아연 도금이냐, 혹은 목재냐, 혹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재, 철면일 때에는 녹이나 먼지, 기계유 등 오염물을 제거하고 표면에 도막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기계적인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으로 표면의 조도, 면의 거칠기 정도를 형성시키고 공구를 사용하여 닦아내거나 용제를 사용하여서 씻어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속제면이나 비철금속의 표면에도 도막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기계적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으로 바탕 만들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먼지, 기름 등의 용제, 침지, 닦아내기, 가루와 용제를 써서 닦아낸다는 것, 부식된 부분은 와이어 브러쉬, 블라스터, 인산 처리, 워시 프라이머 등으로 바탕 처리를 한다는 것, 뭐 특별한 것 없고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아연 도금 면에서는 아연 도금일 때는 3개월 이상 풍화시켜서 도장하거나 황산화연, 염화동, 초산동 등의 5% 수용액을 도장하고 물 씻기를 한 후에 건조 후에 도장한다는 것. 목재면입니다. 목재는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통 15% 이하까지 해야 되겠고, 표면 대패질에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되겠고, 외부는 불투명 도료를 사용하고 내부는 투명 도료에서 바깥에는 색깔이 있는 것, 쉽게 표현하면 내부는 투명한 도료,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다음은 플라스터나 모르타르, 콘크리트 면인 경우에는 바탕재는 온도가 20도씨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20도씨 이상인 경우에 충분히 건조시키고, 알카리도가 pH 9 이하가 되게끔, 그 다음에 더러움이나 부착물, 돌기면을 제거하고 곰보나 크랙 보수, 들뜬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페인팅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탕 만들기,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면을, 바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히 강제, 다음에 목재, 콘크리트 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장 방법 7공법입니다. 7공법은 기본적으로 솔 도장, 붓 도장이라 그러고요. 다음에 롤러 도장, 문지름 도장, 스프레이 도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도장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